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거가 이제 62쪽에 인문예술 세 번째 지문. 철학 지문이죠. 철학 지문입니다. 이게 뭐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이런 거 쭉 나오고 있고, 뭐 문제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고, 그래도 문제 풀만 했죠. 괜찮았습니다. 문제 괜찮고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읽기에 어려웠느냐? 읽기 어렵지 않았죠. 배경 지식 특별히 필요한 게 없었고, 요 부분 이제 스피노자 부분에서 조금 배경 지식이 실체, 양태 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었긴 했는데, 그거 뭐 굳이 뭐 배경 지식 필요했나?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 그러면 실체가 일단 간단하게 볼까요? 실체가 뭐냐 그러면은 그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스피노자의 세계관이 뭐냐 그러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실체와 양태로 나눌 수 있다. 이래 본 거거든요. 실체는 뭐냐? 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이고 막 절하고 막 숭배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자연의 어떤 모든 기본적인 걸 만드는 어떤 신, 응? 그 기초를 만드는 어떤 신을 말하는 거고, 그게 실체다라는 거고, 이 양태는 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 상태, 뭐 사랑, 응?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정신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전체 통틀어서 전부 다 양태입니다. 그 연필, 펜, 지우개 전부 다 양태예요. 물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체와 정신과 신체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정신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유라 그래가지고 실체, 신의 어떤 본성을 모방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정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물체라든지 신체라든지, 펜, 볼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뭐 물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런 것들은 뭐냐? 연장이라 그래가지고, 연장이 뭐냐? 실체,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사유나 연장 뭐 이런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하나는 사유고 하나는 연장이 돼. 사유는 뭐냐? 사유는 정신에 해당하는 거. 뭐 의지, 노력, 생각, 사고 이런 거, 사랑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정신에 대한 얘기고, 연장은 뭐냐? 모든 물질, 뭐 우리 몸, 신체, 아니면 뭐 볼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서 양태라 부르는 거. 양태. 그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체, 정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데카르트는 신, 어떤 정신, 그 다음에 물질 이렇게 나눠요.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다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그거 아닌 것 같아. 정신과 신체를 왜 나눠? 같이 봐야지. 양태로 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스피노자가. 이때 당시 이제 그 주류는 데카르트입니다. 주류는 데카르트. 그죠? 얘가 이제 비주류죠. 스피노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양태다.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다 양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하여튼 그 정도 관점 가지고 이제 보면 다 읽어질 겁니다. 그죠? 읽기 어렵지 않았고.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일단 요약 보고, 요건 여기까지 이제 배경 지식 필요한 거 얘기했었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또 요약 보고 이제 지문 읽어보면 다 읽어질 겁니다. 봅시다. 인문예술 세 번째,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코나투스라 그래가지고, 그죠? 코나투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코나투스가 뭐냐?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다.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다. 이거 뭔가 관성에 대한 느낌도 들죠. 존재를 보존한다. 운동 어떤 그걸 이제 쭉 보존하려고 이렇게 계속 가는 놈 가고 도는 놈 돌고, 그렇게 하려는 성질이다.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하죠, 그죠?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 계속 살려고 하고, 동물도 마찬가지. 저거 살려고 뭘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뭐 음식 같은 거 찾고. 그런 것들이 뭐냐? 코나투스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속 살려고, 또 이렇게 막 유전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게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 스피노자가 있는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보존하려는 어떤 그 성질이 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 그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부터 아주 옛날부터 생각한 거지.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동물만 가진다. 딱 보니까 강아지들이 막 먹을 거를 막
뭐 죽을 똥 살똥 먹을 걸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 이 동물만 가지는구나. 뭐 사람은 또 꼭 그렇지만 않으니까 동물만 갖는다고 스토어박 생각했는데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제 모든 사물, 자연적 사물, 그러니까 유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체. 뭐 돌덩이 이런 거 빼고 그 뭐 동물, 나무 이런 거까지 포함하는 거죠. 나무, 식물까지 포함한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철학에서 이제 무기물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무기물, 돌, 물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지. 이 전부 다 어떤 이 이제 코노타수를 가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 적용이 됐으니까 아, 모든 것들이 다 코노타수를 가지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대 철학자들은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죠. 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데카르트가 이제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데카르트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함축적 의미 이런 것도 다 빼고 뭐 동물이 뭐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주 이제 중립적으로 그냥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면 뭐 이렇게 운동하고 x 좌표에서 y 좌표 뭐 3,2에서 뭐 4,5로 이렇게 운동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렇게 본 겁니다. 코나투스에 대해서. 그다음 홉스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체의 운동,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까지 우리가 모르는 단위까지 이 모든 운동들이 지금 이제 지구라든지 또 아주 너무 커져서 아주 크게 봐서 지구, 우주 이 모든 것들 물체의 운동은 다 코나투스를 가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시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각이 좀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그 데카르트랑 계속 이제 반항하는 놈이죠. 데카르트에서 계속 반대하는 놈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주장? 일단은 요 주장한 건 요겁니다. 그죠? 실존하는 모든 것은 실체 아니면 양태다. 실체는 뭐냐? 신이고 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종교적인 어떤 뭐 절하고 막 그런 어떤 숭배하고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을 애초에 만든 어떤 그 뭔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거를 이제 신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다 그냥 양태다. 양태일 뿐이다. 신 이외의 모든 것 양태다. 그죠? 그러니까 사유. 그러니까 신의 어떤 특징에 있는 사유를 모방한 것이 정신이고 신의 어떤 그 어떤 연장을 그런 특징을 연장의 특징을 모방한 것이 신체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스피노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요런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요런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그 데카르트랑 아까 반대라 그랬죠. 데카르트는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얘랑 생각이 다른 거지. 데카르트는 신과 정신과 물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랬다. 데카르트는. 얘는 아니다. 신은 따로고 정신과 물질은 한 양태다. 양태일 뿐이다. 이래 본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르지 그건 뭐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본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그렇게 봐서 모든 무기물을 그 양태죠. 또 코나투스를 갖는다. 마찬가지 쭉 같은 생각이네요. 같은 생각이었다가 근데 얘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코나투스는 또 다르대. 뭐야? 아까 인간하고 물질하고 똑같은 다 뭐 생태계를 하지 않았나? 근데 또 다르대. 왜 다르냐?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코나투스의 표현 방식이 정신으로만 표현되면 의지라 그러고 코나투스의 표현 방식이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로 나타나는 게 욕구다 그러는 겁니다. 욕구.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어떤 개념을 잡는 거지. 스피노자는 야 이거는 욕구라 부르자, 이거는 의지라 부르자. 이게 지가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막 단어를 막 정하는 겁니다. 철학적 용어를 막 만들어내요. 뭐 좀 얘가 좀 뭐 천재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지 고집 부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막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막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막 해요. 그리고 어떤 뭐 인간의 코나투스는 표현 방식에서 이제 정신으로만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의지라 그러고 인간의 표현 방식에서 이제 뭐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욕구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스피노자가. 그래가지고 그 욕구가 어떤 그를 의식하게 되면 그 욕구라는 거를 의식하게 되면 욕망이 된다. 이거 지 마음대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지가. 이걸 욕구라 부르자. 이걸 의식이라 부르자. 이걸 욕망이라 부르자. 이걸 의지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가 지 혼자. 어쨌든 간에 욕망이다. 그렇죠. 이런 그 의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한번 그죠. 요 뒤에서 읽어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지가 마음대로 단어를 정의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뭐 의지라든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이제 더 확장시켜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욕망인데, 그죠? 개인의 욕망인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욕망까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과 공존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왜 그러냐? 코나투스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나투스가 지금 너무 낮아. 보존하려는 경향이 낮아. 자, 그러면 이걸 좀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높일 수 있다는 얘기지. 기쁨 같은 경우에는 코나투스가 올라가, 증가돼. 그죠?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막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러면 존재를 더 보존하려 그러지. 근데 우울하고 슬퍼 그러면은 코나투스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경향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죠? 또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또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더 확장해서 사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나투스가 어떤 뭐 발생을 하더라. 변화가 생기더라.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사람과의 공존,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하면서 코나투스가 커지기도 하고 코나투스가 감소하기도 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코나투스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증가하는 방향, 자기 존재를 계속 보존하고 계속 살려고 하는 거겠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려면 사회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 지문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 그죠? 뭐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냥 굳이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보고 일단 뭐 지문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문 봅시다.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다. 관성 같은 거겠죠. 서구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학파, 그다음에 요건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 그다음에 뭐 르네상스 철학자, 그다음에 근대 철학자들 뭐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죠?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학파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보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자꾸 뭐 먹을 걸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막 억지로 먹을 걸 그러고 막 간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예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살려고 뭔가 하겠지, 그죠?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물만이 가지는구나. 이거 스토아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후에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자신의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봤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 사물이라는 게 돌하고 뭐 이런 돌까지 포함이 되나? 안 되는 걸.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이제 동물, 나무, 식물까지 포함이 되는데, 모든 자연적 생물은 뭐 돌도 포함은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뭐 자연적 사물이니까 뭐 돌도 포함돼야 되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지금 돌을 빼는 겁니다. 돌은 뺍니다. 유기적 생명체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니까 뭐 이거 일단 모든 자연적 사물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유기적 그 코나투스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세 이후 중세 스콜라 철학까지 봤는데, 이제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 이들 생각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그냥 무기물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뿐만 아니라, 그죠? 유기적 생물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보았다. 르네상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지.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죠? 얘들 인본주의 주장한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인간보다는 신 위주로 돌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에 오면서 인간 위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제 인간이 좀 중시했다가 중세가 들어오면서 신 중심 갔다가 다시 르네상스, 다시 인간 중심으로 온 겁니다.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 달리, 그러니까 욕망 이런 걸 막 억눌러라 이렇게 생각했죠. 중세는 그랬죠. 근데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럴 수 있지 뭐. 살려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전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 본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문단 자기 보전의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지만 이제 쭉 이어진 거지. 자기 보전의 욕망이 코나투스 쭉 이어진 건데 기존 관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에서 이제 근대에 넘어와서도 이제 더 확장해서 보는 거지. 자연을 이해하려고 한다.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받아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아까 이게 관성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다. 관성으로 확장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 관성,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코나투스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방향과 운동 양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의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계속 관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 학자들과는 달리 뭐가 또 다르냐? 이제까지는 같았는데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가 뭡니까? 아까 뭐 강아지가 어떻게 뭐 살려고 하는 거 막 먹으려고 하고 음식 찾적 뭐 음식이 보면 사족을 못 쓰고 이런 이유가 이런 의미를 제외했답니다.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운동하는 데에만 쓴 거지. 뭐 사람이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성격 이런 걸, 동물이 뭐 음식을 찾는 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얘는 그냥 담백하게 중립적으로 과학적으로 본 겁니다. 그냥 물리만 본 거지. 물리만. 그죠? 데카르트. 이제 홉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홉스. 자연의 이해를 방법으로 이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얘도 마찬가지. 자연 이해. 그죠? 자연의 어떤 그 물체의 운동 이해하려고 데카르트도 그렇게 한 거고, 홉스도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어떤 단위가 있죠. 사람의 크기 정도.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인간이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너무 커서 막 우주 같은 거, 태양계 이런 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망원경 없이는 좀 보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단위, 오히려 아주 작아져서 어떤 미세한 상황, 그것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도, 이게 이 모든 운동들, 인간이 지금 보는 운동이랑 인간이 보지 못하는 운동, 작아서 보지 못하는 운동, 너무 커서 보지 못하는 운동, 이 모든 운동들 다 포함해서 코나투스가 이제 거기 이제 다 포함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본 거지. 코나투스를. 그죠? 라고 본 겁니다. 집합이라고 했다. 홉스는 걷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되네, 코나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걷거나 말하기 하는 것도 전부 다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 등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어떤 항상성, 그죠? 항상성 유지, 생명 유지, 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된다. 이게 모든 것들이 코나투스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을 하려는 이 어떤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움직임들 자체가 자기 보존하려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홉스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홉스가 전부 다 이기적인 놈들이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전부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이 생각에서 확장된 거겠지,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홉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보존 욕망이다. 이 모든 운동들이 움직임 자체, 이 모든 것 피에 손에서 피가 흐르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코나투스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다 보는 거지, 사람들은, 그죠? 뭐 생각은 뭐 동일하네, 그죠? 일관성이 있군요.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계속 이제 뭔가 이익을 취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보존을 하려고 그런 노력이며, 자기의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 움직임 자체가, 공부하는 이유, 걸어 다니는 이유, 가서 식당에 가는 이유, 뭐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여기까지 이제 홉스에 대한 얘기고, 데카르트 홉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문단. 코나투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보인 근대 철학자는 스피노자다. 스피노자가 뭐 좋아 죽는 모양이죠. 코나투스를 듣자마자, 그죠? 스피노자는 역시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는데,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 코나투스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 그죠? 신 아니면 양태다, 이렇게 본 거지. 실존하는 모든 것은 신이 곧 실체죠. 양태는 이 모든 것, 사람, 개구리, 책상, 나무, 돌, 전부 다 양태입니다. 양태. 심지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 사고, 사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태라고 본 겁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 이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신은. 이 신은 막 절하고 막 인격적으로 막 절하고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자연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다. 신은 유일한 실체다. 실체는 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실체란 얘기고,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태다 그랬잖아요. 이 양태는 신의 속성입니다. 실체의 속성이에요. 양태는 이 양태의 신의 속성이 다시 실체는 신의 속성을 베껴서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아까 말했듯이 사유라는 그 신의 속성을 베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신의 속성인 그 연장이라는 속성을 베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물질로 나타나는 거고, 그 양태는 정신과 물질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양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도 사람 신체, 사람 정신은 이 전부 다 양태입니다. 그죠? 실제는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체가 뭡니까? 신의 속성, 사유, 그 다음에 연장, 그죠?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사유, 신의 속성입니다. 사유, 그 다음에 신의 속성인 연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양태화돼서 연장이 양태화돼서 물질이 되고, 사유가 양태화돼서 정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모든 양태들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다.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존하려 한다. 맞죠?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다. 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 그 자체. 사물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자기를 보존하려는 게 곧 자기의 어떤 본질이다. 그죠? 본 거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만 살고 싶은 거야. 그죠? 어떤 악의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악의적으로 착한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어떤 무미건조한 겁니다. 의도도 없고 어떤 지향적인 성격도 없다. 그냥 어떤 코나투스다. 그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죠?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양태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죠? 살아가려고 그런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죠? 살지 못하는 거겠지. 그죠?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고, 아까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철학자들부터, 그죠?
해당하므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다르다. 무기물이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랑 인간이 가진 코나투스랑 또 다르대. 또 인간이 전부 다 인간이나 돌이나 전부 다 양태라 그래놓고는 또 왜 또 가르냐고. 그죠?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다.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지. 또 인간은 또 가져. 또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그죠?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이 되는 코나투스를 의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 정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의지고,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정신으로만 표현이 된 거를 의지라 그러고,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 둘 다로 동시에 표현되는 것을 욕구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다. 욕구가 라고 말하였고,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코나투스니까 코나투스 그대로 쓴 거지. 자기가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는 게 욕구다.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 했다. 또 단어를 또 정의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의식을 하는 것을 욕망이라 한다. 그죠? 뒤에 이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욕구와 욕망, 의지, 의식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그 스피노자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어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욕구와 욕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자기 존재를 위한 노력이잖아.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욕구는 의식에 앞선다. 욕구는 의식에 앞선다. 그러니까 의식에 앞선다 이거지. 의식에 앞서. 그러니까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안다라는 거잖아요. 알기 이전부터 욕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앞서는 인간의 본능적 활동이래. 욕구라는 게. 근데 이제 의식을 하게 되면 그게 욕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 봅시다.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을 욕구죠. 신생아가 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엄마의 젖을 찾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욕구라고 보는 거고, 이제 좀 컸어 이제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생각을 하고 말도 해.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니까 이게 음식을 안 먹어. 반항을 하네. 이제 의식이 들어있는 거지. 그죠? 그 행위이므로 이건 욕망이다. 안 먹으려 그래. 그죠? 욕망. 왜 안 먹으려 그래? 다이어트를 하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와 이제 의식과 욕망, 요 관계, 그죠? 이런 거 문제 나오겠죠. 문제 나옵니다. 이쪽에. 또 넘어가서 이제 요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 거죠. 요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인데, 요건 이제 스피노자는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너무 확장을 합니다. 봅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이 된 거야. 어쨌든 생존이 된 거죠. 근데 더 나은 삶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욕망이래. 이건 지금 의식이 있는 상황이죠. 그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뭔가를 바란다 이거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신이죠.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다. 코나투스는 어떤 그 실체가 아니라, 신이 아닙니다. 실체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이 아니라 실체가 나타내는 어떤 특성, 그죠? 그런 어떤 특성을, 신이 나타내는 특성을 현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양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특성이 나타난 게 양태잖아요. 그죠? 신의 어떤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난 게, 모방한 게 양태입니다. 정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양태니까 코나투스도 그의 일종이다라고 본 거지.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양태는 변화가 가능하니까.
그죠? 연필, 그죠? 변화가 가능하죠. 이 프로토린 물은 부러지잖아요. 휘기도 하고, 그죠? 사람의 사고가 더 뭐 변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태는 변화할 수가 있는 거지. 실체는 변화가 불가입니다. 변화 못해요. 실체는 변화가 못합니다. 신이니까. 자연 그 자체니까. 자연은 원칙, 이 모든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데 양태는 변화가 하지. 그러니까 고나투스도 양태니까 변화가 가능하겠다 그 얘기죠. 변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타인간에 있으면 뭐 자극이 받게 돼요.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를 주게 된다. 정신과 육체, 이놈도 전부 다 양태죠. 양태. 변화를 주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의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뭐 이렇게 뭐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좋은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기쁨이 느껴지고, 나쁜 얘기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슬픔이 느껴진다. 그죠?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는 증가한답니다. 아, 살아야 되겠다. 이 좋은 세상이네. 살아야지. 슬픔이 나타나면 확 죽어버릴까? 그죠?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존재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존재하려는 의지가 늘어난다. 하게 되는데,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뭔가 기쁘면 좋고 하니까, 기쁜 거 좋아하고, 웃긴 거 좋아하고, 막 웃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본능이잖아요.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지. 증가하는 쪽으로.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도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막 내가 만나는 365일 동안 만나는 어떤 그 사람 중에 기쁨을 증가시키는 뭐 기쁜 사람도 있고, 또 슬픈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관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관계가 또 있어야지. 모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있나? 그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죠? 학원에서 뭐 친구, 안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타인과 관계 맺기도 한다. 이때 이제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욕망인데 좀 왜곡이 됐어. 그러니까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래 싫어도 그 해야지. 이런 욕망, 그죠? 뭔가를 얻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이 그냥 뭐 그런 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가서 이제 뭐 얼굴 받는다든가, 그죠? 왜곡된 욕망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타인과의 관계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코나투스가 감소되고 그러는데 뭐하러 타인 간의 관계를 자꾸 하냐? 타인 관계 하지 마. 이게 하지 않고 타인 간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 괜찮아. 타인 간의 관계를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죠? 이는 결국 코나투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슬픔으로 이어진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사람은 내가 오해했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거네? 이렇게 보면 이제 코나투스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죠. 도파민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죠? 확 증가한다.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스피노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인간간의 관계에서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 합니다. 자꾸 슬픔이 지향하게 되면 코나투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보전하지 말까? 이래 되면 이제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스피노자는 자, 사랑에도 이제 코나투스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어. 타인의 관계에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 기쁨을 느끼게 되면 코나투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인이 필요하다. 그게 뭔 말이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회가 필요하다. 다른 어떤 타인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서 막 갇혀서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또 살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본문은 이 정도였고, 요거 바탕으로 문제 풀면 다 풀릴 겁니다. 문제 좀 특별히 문제 풀 거 없는데 또 하나씩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예,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이라. 뭐 전개 방식이라 그러면 뭐 형태 어땠습니까? 뭐 코나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리스의 스토아파, 그다음에 중세의 스콜라 철학, 그다음에 르네상스 철학자들, 그다음에 그 근대 철학자들 중에 이제 데카르트, 그다음에 홉스, 스피노자, 뭐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통시적 관점이죠, 그죠? 통시적 관점이 뭡니까? 시대를 통틀어서 쭉 본다는 얘기고, 그 반대 개념이 이제 공시적 관점이라 그래가지고 동시를 본 겁니다. 동시, 응? 동시대의 사람들, 공시적 관점이라 그러죠. 공시적, 통시적, 그죠? 어쨌든 통시적 관점 맞죠? 답 1번이네. 통시적 관점에서 중심화제에 대한 중심화제, 뭐 코나투스에 대한 여러 학자들, 뭐 온갖 뭐 스토아파, 뭐 스콜라, 뭐 철학, 그다음에 뭐 르네상스 철학자,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까지 맞네요. 2번 대한 여러 학자 견해를 선명. 오케이. 1번, 2번 상반된 견해 대조. 뭐 코나투스에 대해서 뭐 반대했다거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거 없었죠. 틀렸고 특정 용어의 어원을 소개. 이거 어원은 없었죠. 코나투스가 어원이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어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원 소개는 없었고, 그러니까 의미는 있었지. 예. 코나투스가 뭐 이런 경향을 말한다. 뭐 정의였죠, 그죠? 틀렸고 의미가 달라지게 됐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코나투스는 계속 이어져 왔다. 의미가 오히려 이제 확장되는 느낌이긴 하는데 의미가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4번 의미가 달라졌다. 좀 확장된 느낌이긴 한데, 그죠? 약간씩 뭐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하네요, 그죠? 자세하게 보면 뭐 코나투스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점점 아니지. 성질은 그대로고, 코나투스가 이제 이런 경향은 계속 코나투스에 대한 어떤 용어의 어떤 뭐 의미는 계속 그대로인데 그걸 이제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운동에다 적용하느냐, 아니면 뭐 우리 그 운동에다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 사회 개인의 뭐 정신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적용하느냐, 그런 얘기였었으니까 어떤 뭐 이게 의미가 변화가 됐다 이런 건 또 틀린 게 맞죠, 그죠? 코나투스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얘기였지, 그죠? 그건 좀 변화가 됐다. 4번 화제의 중심 화제를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했다. 뭐 코나투스를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진 않았죠. 틀렸고 장단점 얘기 없었고 현실에 대해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뭐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심장이 뭐 피를 통하고, 그다음에 뭐 움직이는 공, 뭐 날아가는 공, 이런 사례들도 뭐 사례라고 할 수 있나? 뭐 크게 봐서는 오케이 뭐 사례라고 했는데 중심 화제의 이론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뭐 코나투스의 또 뭐 이론적인 어떤 한계? 없죠? 야, 코나투스 그것 때문에 뭐 좀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틀렸고 답 1번. 2번 봅시다.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코나투스를 그저 봅시다.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식물이 아닌 동물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누가? 스토아파가? 스토아파는 어쩌고 해가지고 동물만 가지는 특성 맞다. 그죠? 맞네. 예, 맞고 1번 맞고 2번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는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관점은 근대에서도 있었다. 근대 봅시다. 근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를 이어졌다. 그죠? 자기 보존 욕망 맞네요. 3번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했다. 르네상스는 종교 관점을 좀 배제시키지 않았나? 이 사람들은 한번 인본주의는 맞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맞고 종교적 관점을 결합했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니지. 인간의 욕망은 뭐 괜찮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하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죠. 그리고 종교랑 다르리라 그랬으니까 얘들이 두 개를 결합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결합한다는 얘기 없었고,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틀렸죠. 답 3번. 4번 단순 내용을 칩니다. 전부 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로 활용되었다. 기존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말 그대로 뺏긴 겁니다. 이거 뭐 한글을 몰라도 맞추겠구만. 그죠? 5번.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욕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제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욕망뿐만 아니라 확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일단 기존의 관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활용되었다.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는데, 자기 보존의 욕망뿐만 아니라 활용되는데 어떻게 활용되느냐? 일단 데카르트와 홉스는 물체의 운동, 그죠? 담백하게 생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빼고 담백하게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스피노자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얘가 이제 그 개인상으로 봐서는 뭐 욕구, 욕망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응? 뭐 욕구, 욕망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면 좋은 사람 만나면 뭐 기쁨이 생겨서 기쁨의 감정이 생겨서 뭐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픔이 나쁜 사람 만나면 슬픔이 생겨서 코나투스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을 뒷받침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 사회적 관계가 왜 형성되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뒷받침. 사회적 관계가 왜 형성되느냐? 왜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응?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응?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본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인간은 기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 왜? 기쁨은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니까.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였고, 그죠?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요. 근데 타인이 필요한 거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코나투스가 변화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코나투스가. 그죠? 그러니까 코나투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 보면 요 말이 맞죠.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 어쨌든 답은 5번이 맞고, 넘어갑시다. 우리 2번까지 풀었나? 3번도 보게 되면, 근대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는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을 코나투스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죠? 데카르트는 뭐 관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데카르트는 지속하는 속성이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죠? 대놓고 뭐 내용을 치네. 이거 보았고, 그 다음에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이 모여서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얘기, 홉스에 대한 얘기가, 인간의 행동, 인간의 움직임도 걷기나 말이나 이거 봅시다.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동 자체가 생명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그죠?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다. 이거 뭐 별필요하네. 어쨌든 간에 이 운동은 뭐냐? 아주 멋진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진다.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그죠? 그런 어떤 단위로 벌어진다. 그 모든 운동이다. 그게 이제 인간 행동을 이룬다. 뭐 그냥 우리 몸에 이제 피가 막 흘러가지고, 그죠? 이런 단위까지 다 해가지고 인간 행동을 이룬다. 맞죠? 3번.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에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 이건 뭐 대놓고 데카르트인데, 그죠? 데카르트냐, 데카르트. 이네. 데카르트는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였다. 요거에 데카르트고 홉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 다 포함했지. 얘는 뭐 인간의 움직임도 뭐 심장 뛰고 하는 거, 혈액 그런 거, 이 움직임도 전부 다 코나투스다. 요는 홉스는 생물을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물을 생각 안 했지. 이건 데카르트입니다. 그죠? 3번 답. 4번.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와 다른 관점. 스피노자는 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예,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그죠? 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어떤 관점을 제시했고, 코나투스가 사물의 본질 그 자체다.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다. 그냥 뭐 내용일치네. 그죠? 내용일치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사물 본질 그 자체지. 뭐 그냥 뭐 어떤 이 코나투스는 사물 본질 그 자체다. 그죠? 그래 본 겁니다. 본질 그 자체, 얘 뭐 의도도 없고 그냥 어차피 코나투스는 그냥 사는 게 그냥 본성입니다. 어떤 동물이 살려고 한다거나 인간이 살려고 한다. 그건 뭐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악의, 그죠? 그다음에 선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코나투스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라고 말했다. 맞고, 그죠? 맞고. 5번.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일단은 뭐 그죠. 다른 학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인 거지. 예,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이제 자기가 계속 주구장창 떠들고 다녔던 뭐 실체와 양태 이런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킨 겁니다. 그죠?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갖고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사회까지 확대시킨 거죠. 개인,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확대시킨 거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죠. 맞죠? 답 3번입니다. 4번.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지와 욕구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의식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의지와 욕구는 지금 A가 뭔데요? A가 이제 여기 스피노자가 그 개인에 대한 얘기, 그죠? 사회는 빼고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스피노자가 말한 그 주장,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개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사회 부분을 빼고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 의지와 욕구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욕구, 의지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네. 의지는 정신적 측면,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정신적 측면으로 표현되는 걸 의지라 그러고, 정신과 신체가 동시로 표현되면 그 코나투스를 욕구로 한다. 코나투스가 정신만으로 나타나면 의지,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로 나타나게 되면 욕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지와 욕구를 모두 인간이 자기 존재의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냈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라는 거를 신체에서 표현을 하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 말로 뭐 이렇게 냈겠지. 그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죠? 외부 활동이라는 게 내부 활동은 이제 정신으로 보는 거고, 외부 활동은 신체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물질을 보는 거죠. 그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신체 활동으로 표현됐느냐, 의식이 신체 활동으로 표현된 거는 욕구죠. 요건 정신과 신체 둘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의지는 외부 활동으로 안 보이는 거지. 정신 활동이잖아요. 내부 활동으로 보이는 거니까, 의지는.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신체로 표현됐다. 이렇게 동시에 요걸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라는 거는 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추해내란 얘기인데, 별로 문제 뭐 좋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2번.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와 욕구로 나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양태다. 인간만이 유일한 그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게 양태가 아닙니다. 신의 특성 중에 신의 특성 중에 사유라는 것을 모방한 게 이제 인간의 정신이고,
신의 특징 중에 연장이라는 걸 베낀 게 이제 신체,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야?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양태다.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양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물질, 펜조차도, 이 연필조차도, 이 연필, 이 펜조차도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물질조차도, 그죠?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담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인간만이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다 신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의지와 욕구로 나누는 게 뭡니까? 의지는 아까 말했듯이 정신만으로 표현된 거, 코나투스가 정신만으로 표현됐을 때 의지라 그러는 거고,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 둘 다 동시에 표현이 될 때 이제 욕구라 이름 붙인 겁니다. 그죠? 3번. 의지와 욕구의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나게 되며, 예? 의지와 욕구가 결합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의지와 욕구가 결합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욕구가 나타나는 건 뭔데요? 예,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었으니까, 욕망이 뭔데?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 욕구가 의식을 해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함으로써 욕망이 되는 거죠. 응? 여기잖아요. 어린아이가 의식이 있는 놈이야. 말도 잘하고. 근데 이놈이 음식을 줬더니 안 먹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게 욕망인 거죠. 그죠? 그 이전에 애기가 막 자기 엄마 젖을 찾아. 그건 욕구죠. 의식이 없어 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그다음에 의식이 생겨서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욕구가 결합해서 욕망이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지. 이는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뭐야?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어떻게 존재해? 인간은 신이 아니죠. 인간은 양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실체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실체는 오직 신뿐입니다. 신뿐이죠. 인간이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 인간의 코나투스는 뭐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거 내용 있었잖아요.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그죠?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봤죠. 의도적인 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 의도, 지향하려는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의식이나 욕망, 의도 이런 것들을 의식이나 의도, 지향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되는 거지.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욕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식이 플러스되고 아니면 의도가 플러스가 되고 어떤 뭐 지향적인 성격이 플러스가 되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죠? 욕망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지. 단순 욕구가 아니라. 얘도 동물이나 어떤 다른 인간이 아닌 것들은 욕구에서만 머무르고 마는데 인간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욕망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 4번이 맞고. 5번.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에서 욕구를 거쳐서 욕망. 아니지. 욕구에서 의식을 거쳐서 욕망이 되는 거죠. 그죠? 발전하는 거지. 틀렸죠. 그죠? 의지에서 욕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는 아까 말했듯이 의지는 그냥 코나투스가 그냥 정신으로만 표현됐을 때 의지고, 코나투스가 정신과 의지, 신체 둘 다 동시에 표현될 때는 이제 욕구라 한다 그랬으니까. 자꾸 의지가 자꾸 나와. 의지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욕구에서 의식을 거쳐 욕망으로 발전,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죠? 하여튼 틀렸다. 인간이 육체적인 본능을 벗어나서 정신적 차원으로 올라간다. 뭔 말이야? 본능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죠? 이런 거 뭐 지들 마음대로 단어를 조잡해 놓은 것 같은데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뭐 정신적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틀렸고. 5번 봅시다. 5번 보게 되면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포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기에 대한 내용이라. 봅시다. 스피노자가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이건 그 포기를 한번 보란 얘기죠. 봅시다. 스피노자의 관점입니다. 관점으로 보자. 달리기 선수 갑은 대회 때마다 대부분
상위권으로 입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욕망은 욕구 플러스 의식이죠. 욕구 플러스 의식. 욕망으로 온갖 연습을 하였는데 갑은 1년 전에 참여한 대회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운동할 수 없었고 순위는 계속 낮아지게 됐죠. 그러던 중에 갑은 이전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한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관성이죠. 이거 뭐야? 코나투스네. 그죠? 어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겠죠.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경향. 그죠? 자기 존재가 뭔데? 운동 잘하던 놈이었잖아요. 원래부터. 그죠? 하기 위해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명 코치를 찾아가서 개선할 점을 찾았고 자신의 지난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노력했겠죠. 이후 참가한 대회에서 갑은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주변의 선수들과 경쟁을 했다. 지원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더 잘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봅시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봅시다.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재하죠. 인간은 다 양태입니다. 물질도 다 양태고 오직 힘만이 실체입니다. 그죠? 하며 갑이 달리기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 그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2번, 갑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가 결합한 결과로 의식과 욕구, 그러니까 욕구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살려고 하고 뭔가 좀 이제 보존하려는 그 욕구가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의식, 정신이 들어오면서 요거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욕망으로 변하는 거죠. 요 두 개 결합해가지고 결과로 인한 나타나는 행동, 욕망. 꾸준히 연습하는 거, 욕망. 야,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해야 되겠다. 이게 욕망이죠. 욕망이 생긴 거지. 욕망으로 꾸준히 연습했죠. 그러다가 잘 됐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연습하게 됐다. 욕망 맞죠? 욕망이 맞죠? 의식과 욕구가 결합했다. 요건 말이 맞죠? 의식과 욕구가 결합했다. 욕구와 의식이 결합했다. 3번, 갑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에만 머물러 있은 거는 욕구잖아요. 그죠? 이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지. 그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죠.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욕망으로 연습했잖아요. 그죠? 맨 처음부터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욕망으로 연습했다. 욕망으로 했다는 게 뭡니까? 일단 욕망은 욕구와 의식이 둘 다 짬뽕 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슬럼프 오기 전에도 욕구와 의식이 다 있었습니다. 욕구와 의식, 욕망 이거 다 있었어요. 그죠? 심리적 압박감으로 실력이 발휘하지 못한 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 활동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본능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도 있었고 욕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박감이 생기면서 못한 거지. 그래갖고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관성으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 얘기죠. 틀렸고 3번. 답 3번. 4번. 갑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명 코치를 찾아간 것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 그러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선생님 찾아가니까, 유명한 코치 찾아가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알려주고 하니까 기쁨이 확 늘어나겠죠. 기쁘겠지. 근데 얘가 그 유명한 코치가 야, 너 안 돼, 임마. 막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코나투스는 감소했겠죠. 그죠? 슬픔이 됐겠지. 그죠? 어쨌든 유명한 코치 찾아가지고 좋은 얘기 들었겠죠. 개선할 점을 찾았다니까 기뻤겠지. 그죠? 5번. 갑이 주변의 선수와 경쟁하며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경쟁 선수들의 만남이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줬다.
그죠?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줬다. 이게 뭐니까? 그 양태가 이제 그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 양태가 가지고 있는 그 코나투스가 증가했겠죠. 그죠? 증가했다. 맞죠? 그죠? 뭐 답 3번. 6번. 마지막 문제. 이거 뭐 어휘 문제네요. 이거 뭐 답만 봅시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답이 2번인데. 받아들이면서 기존 견해를 받아들인다. 기존 견해를 활용한다? 에이, 받아들이는 건 수용이죠, 수용. 받아들이는 건 수용입니다. 기존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건 수용이죠, 수용. 그죠? 기존 견해를 수용한다는 얘기지.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틀렸고. 여기까지 끝이죠.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